안녕하세요. 2024년 이제 어느덧 3월이 시작이 됩니다. 흔히 보험업계에서 3월 하면 대박달로 손꼽히죠. 3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저와 함께 시작을 해보시죠. 가장 큰 이슈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트렌드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도 이게 연초에 끝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이 정도로 불붙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금리가 어차피 전 세계 금리가 2024년부로 전환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단기납 종신도 끝이 날 겁니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1, 2월에 금융지주 쪽 회사랑 대형사 몇 군데가 갑자기 환급률에 불을 붙이면서 금감원이 아주 급격히 개입을 했죠. 금감원이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아예 하지 마라 수준으로 되었고, 작년에 이미 이렇게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아무튼 이제 120%도 아니고 115%도 아니고 110%로 맞춰라 라는 가이드라인을 모든 생보사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110%로 낮아진다면, 우리가 130%, 137%를 못 봤다면 모르겠으나, 그걸 봤던 우리의 심리상 고객들한테 이게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민망한, 은행 적금보다 좋은 상품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좀 민망한 상황이 되겠죠. GA나 좀 비교해서 분석해서 이제 트라이하는, 어필하는 이런 설계사님들 상황에서는 아마 이제 단기납 종신은 완전히 이제 뒤로 밀리는 상황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납 종신 덕분에 최근 한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업적을 올리신 설계사님들도 꽤 되세요. 내가 고객을 충분히 많이 갖고 있으면 이런 트렌드가 왔을 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1, 2월에 이미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나는 고객이 많지 않아, 내가 지인이 많지 않아, 그래서 이런 고소득의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아쉽다, 근데 심지어 이것도 끝나버리네 라고 지금 아쉬워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3월부터 내 고객들을 많이 늘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 2년 뒤 또는 3년, 5년 뒤에 이런 이슈가 또 있을 때 그때 또 잡아채시면 됩니다. 이런 트렌드는 계속 와요. 5년, 10년 일하다 보면 계속 옵니다. 결국은 내가 고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싸움입니다. 근데 3월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험 영업이 가장 잘 되는 달입니다. 왜? 변경 이슈가 있죠. 보험은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은 재밌게도 1월 1일부로 변경되는 이슈보다 4월 1일부로 변경되는 이슈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실 변경 이슈 때문에 3월이 대박달이라고 항상 하는 거예요. 3월이 경쟁도 제일 치열하고 고객님들도 스스로 문의가 제일 많이 오세요. 연초라는 이슈와 4월 변경 이슈라는 이 두 가지 강력한 이슈가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3월이 항상 가장 큰 이슈달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1, 2월에 단기납이라는 이슈로 소득을 못 올려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멀리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지금부터 내 고객을 많이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3월이 여전히 강력한 이슈들을 여전히 갖고 옵니다.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선 첫 번째는 경험생명표 변경 이슈예요. 4년에서 3년마다 경험생명표가 새로 적용되는데 생보사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올해처럼 경험생명표 이슈가 조용한 게 조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매우 약한 축에 들어가십니다. 왜 이렇게 이게 안 먹히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기남 이슈가 너무 세서 또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험사들의 이슈가 매년 보험료를 올리는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보험료가 하락되는 이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생명표 변경이라는 이슈가 절판 마케팅에 사용이 안 될 수 있겠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험사가 또 속이는 거 아니야? 보험료 올린다고 해놓고 막상 4월 1일 됐더니 보험료를 낮추는, 이런 또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기본적인 선입견이 많이 투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년, 8년 뭐 전에 비해서 경험생명표의 이슈가 매우 약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혈관 쪽은 제가 확신컨대 보험료가 내려갈 겁니다. 이미 1월에
하나생명은 선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생명 상품은 혈관 쪽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져 있고요. 손보 쪽도 4월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니 아마 혈관 쪽 경험생명표는 확률이 더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적용하는 순간 혈관 쪽 보험료는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미 뭐 1월에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종신보험도 보험료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피해보는 쪽은 어느 쪽이냐? 연금이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연금액은, 종신보험 연금액은 확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암에 대한 부분은 보험료가 꽤나 오를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중점적으로 판매하시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암보험,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절판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혈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험료가 떨어질 거다. 지금 하나생명 상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료가 꽤나 경쟁력 있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에 제가 2024년을 이끌 트렌드 중에 하나로 말씀드린 게 간병에 대한 이슈예요. 간병은 지금 스스로 고객이 문의를 하는 몇 안 되는 이슈라고 제가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간병보험에 대한 신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KB손보에서 365일 입원 일당을 만들어서 간병인 일당이 180일이라는 거를 365일로 확장시켰어요. 그러면 간병인은 내가 1년, 2년 오랫동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180일밖에 못 쓰는 거에 대해서 훨씬 좋은 대안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KB에서만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 이제 DB가 그런 상품을 내놓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는 3월 출시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 앞당긴 메리츠 화재가 2월 말에 간병인 사용 일당을 출시를 하면서 역대급 타사 대비 반값이라고 홍보를 하던데 반값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역대급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출시를 했습니다. 간병인에 대한 보험료도 지금 이슈몰이를 하고 있고 일당의 기간 180일에서 365일까지 기간도 확장되는, 보험료도 기간도 확장되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재가급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신상품이 나오고 있으면서 상품에 대한 경쟁력, 보험료에 대한 경쟁력 싸움을 계속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에 대한 건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에 들어섰고, 그리고 여전히 보험에 대한 이슈는 과거와 달리 젊은 세대들이 이슈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늘고 있는 고령 인구가 보험 이슈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소구가 되는, 그분들한테 니즈 환기가 되는 상품으로 가야 된다는 걸 보험사도 명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병에 대한 상품 이런 게 정말 좋아지고 있다. 정말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포인트를 잘 이용하시면 3월을 정말 날아다니면서 고객을 많이 내 사람으로 만들면서 활동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암에 대한 건 이 보험의 아주 중심 이슈죠. 사실 제가 최근에 놀래고 있는 게 암에 대해서 또 다른 신상품이 나올 게 있을까? 암에 대해서 과연 또 나올 게 있을까 싶었는데 대단한 상품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암 치료비 특약이 넌 상상도 못했던 내용인데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치료비 특약이 한 회사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뭐 S사, H사 뭐 쭉쭉쭉쭉 나오고 있고 이번 달에도 이제 뭐 생명사에서도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생송부 전부 다 이 암 치료비 특약이 핵심 이슈라는 걸 눈치챘다는 거죠. 즉 고객들이 원하는 특약이라는 거예요. 암에 대한 셀렉션이 너무 많잖아요. 표적 항암도 넣어야 돼, 뭐 이런 특약도 넣어야 돼, 뭐 수술비 꼭 넣어야 되고 항암 방사선도 넣어야 되고 특약 개수도 너무 많은데 이게 사실 나의 생활비나 암 환자의 윤택한 노후를 위하기보다는 암 치료비가 너무 고액 치료비가 나올까봐 그게 무서워서 들어가는 단순히 치료비 대비용 특약인데 그걸 많이 넣다 보면 겨우 치료비 대안밖에 안 되는 건데도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는 리스크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면 이 고객분에 대해서 혈관에 대한 보장도 준비해 드려야 되고 다양한 보장 준비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특약들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컨설팅이 안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암 치료비라고 그걸 다 묶어버릴 수 있는 특약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분이 표적 항암을 하든 뭐 항암 방사선을 하든 어떤 치료를 하든 이 치료비에서 충분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최대 6억까지 충분히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약이 그런 치료비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흡수를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생긴 거죠.
실손이 80% 70%로 줄어들면서 보험료는 낮아졌지만 치료비에 대한 영역이 매우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표적 항암이 면역 항암으로 늘고 더 신기술이 나오더라도 이 영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이 드디어 등장을 했고 이게 1월, 2월, 3월로 넘어가면서 경쟁이 지금 불붙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보사들, 그 다음에 이제 생보사들까지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죠. 왜요? 고객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비교군이 많이 생긴 거니까 저희는 그 중에서 좋은 걸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좋은 이슈가 생겼다. 그래서 3월에는 간병 그리고 암 치료비 이 이슈 두 가지만으로도 저는 정말 많은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으실 것 같고 보험의 중심적인 이슈들이기 때문에 너무 좀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은 상품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부터 이슈 중에 하나였던 암 관련된 바로보장 플랜도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고 혈관 쪽도 바로보장 플랜이 일부 회사에 나와 있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할인 보험 이런 것들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겁니다. 계속 발전할 거고 이런 트렌드를 계속 갖고 가시면 보험 설계사로서 소득과 미래 모두 갖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3월에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간병 그리고 암 치료비 이 두 가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